안녕하세요. 이번 전화 미팅 발표를 진행하게 된 고려대학교 지능형 신경공학연구실 소속 석박통합과정 이준석입니다. 저는 오늘 PPG 신호로부터 도출한 Heart Rate Variability, 즉 HRV에 관한 논문 두 편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논문은 Linear and Non-Linear Analysis of Heart Rate Variability Signals Under Mental Load라는 논문으로 Biomedical Signal Processing and Control이라는 저널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해당 저널은 임팩트 팩터는 5.1로 엔지니어링 바이오메디컬 분야에서 Q2에 랭크된 저널입니다. 먼저 인트로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 번째 문단에서는 멘탈 로드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요. 과도한 정신적 부하는 업무 효율성과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HI 시스템의 효율성과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문단에서는 EEG, GSR, PPG와 같은 생체 신호가 멘탈 로드 레벨을 반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타임 도메인 피처, 그리고 프리퀀시 도메인 피처, 논리니어 피처 등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중 HRV는 정신부하 평가에 사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심장 활동 지표라고 합니다. 실제 여러 연구에서 HRV를 활용해서 정신부하를 평가하였는데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시간, 주파수 도메인 피처만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심장은 복잡한 비선형 동적 시스템이며 HRV의 비선형 방법이 심장 자체의 자율신경 조절 효과를 더 잘 반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신적 부하 상태에서의 HRV 신호의 선형, 비선형 분석을 각각 수행하여 정신부하 상태에서의 HRV 신호의 변화를 연구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30명의 건강한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PPG 신호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그림과 같은 스마트 웨어러블 손가락 센서를 통해 측정되었으며 1024의 샘플링 레이스로 측정되었습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정신적 부하를 유도하기 위해 에너제틱 매터리얼 이니시에이션 테스트를 사용하였는데 해당 테스트의 경우에는 폭발물의 충전, 방전 및 폭발을 동반했다고 합니다. 실험은 중국의 에너지 물질 감도 테스트 실험실에서 안전하게 수행되었으며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지 않지만 아래 그림을 예시를 두면은 이제 폭발물을 이제 뭐 이렇게 이런 통안에다 넣고 이 폭발물이 폭발할 때 큰 소음이 피험자들의 긴장과 심리적 스트레스를 유도한다고 합니다. PPG 신호로부터 추출한 HRV 외에 정신적 부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문 테스트와 설문조사와 BD2 1-to-1 테스터라는 것을 사용하였습니다. 먼저 설문의 경우에는 나사 TLX와 이제 SWOT and MCH 퀘스처네어 이 두 가지를 사용하였는데 해당 설문들은 1에서 5점 척도로 정신적 부하를 평가하였으며 오른쪽에 나사 TLX를 예시로 가져왔는데 태스크를 수행할 때 얼마나 정신적 요구가 들었는지 혹은 뭐 신체적, 피지컬적인 요구가 들었는지 시간적인 요구가 들었는지 등을 평가하였습니다. SWOT and MCH 퀘스처네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검색을 계속 해봤는데 따로 설문지를 찾지는 못하였으나 아마 비슷한 항목으로 구성되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음으로는 이 BD2 121 테스터라는 건데 이는 이제 아래와 같은 장비를 사용하여 정신적 부하를 측정한다고 합니다. 아쉽게도 문헌에 자세한 설명이 없었고 따로 레퍼런스도 없었으며 검색을 해봤을 때도 중국에서 만든 장비 같은데 이제 중국 홈페이지로 뭐 이렇게 좀 장비 판매하는 뭐 이런 곳이 좀 찾기는 했지만 자세한 설명은 나와 있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해당 논문에 있는 내용으로만 설명을 드리면은 키를 누르는 시간을 측정하여 실제 이제 키를 누른 시간과 키를 눌렀을 것이라는 추정치 이 템포럴 에스티메이트 간의 이제 차이를 계산하여서 차이가 클수록 이제 부하가 큰 것, 차이가 클수록 정신적인 부하가 큰 것이라고 합니다. 해당 장비에 대해서는 추후 알게 되는 대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앞선 내용을 종합해서 이제 전체적인 실험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은 먼저 해당 연구에서는 안정 상태와 정신적 부하를 받는 조건 간 비교를 위해 피험자들이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조건을 수행하였다고 합니다. 먼저 피험자들은 5분의 안정 상태 PPG 신호를 측정한 뒤 앞서 말씀드렸던 BD2 121 테스터를 약 3분 정도 수행을 하고 설문 평가를 2분 정도 수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이제 정신적 부하를 유도하기 위해 앞서 말씀드렸던 폭발물 실험을 5분 정도 수행하며 PPG 신호를 측정을 하였고 동일하게 3분의 BD2 121 테스터와 2분의 설문평가를 수행하였다고 합니다. 다만 아쉽게도 모든 피험자들에게서 동일한 순서로 실험을 진행한 것으로 추정되며 카운터 밸런싱은 따로 수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정신적 부하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PPG 신호로부터 추출한 HRV 특징들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HRV로부터 타임 도메인 피처와 프리퀀시 도메인 피처, 그리고 논 리니어 피처를 추출하였습니다. 먼저 타임 도메인 피처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으며 이제 RR 인터벌의 평균, 또 뭐 RR 인터벌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뭐 RMS 값 등과 같은 피처를 추출하였습니다. 해당 피처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심전도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는 피처들로 아마 대부분 잘 아시는 피처들일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프리퀀시 도메인 피처에서는 이 로우 프리퀀시 파워와 하이 프리퀀시 파워, 그리고 해당 값들의 노멀라이제이션 값, 그리고 이제 LF에서 HF를 나눈 이 레이시오 값을 사용하였습니다. LF와 HF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사람의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변화를 반영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논리니어 피처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당 연구에서는 3개의 논리니어 피처를 사용하였는데, 먼저 샘플 엔트로피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들여보셨을 건데, 신호의 복잡성과 불규칙성을 정량화한 샘플 엔트로피 값이 사용되었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아마 많이들 생소하실 이제 푸엔카레 플롯이라는 피처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해당 피처 같은 경우에는 먼저 X축에는 이제 현재의 하트비트가 들어가 있고, Y축에는 다음 하트비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 현재의 RR 인터벌과 다음번의 RR 인터벌, 이 두 값을 가지고 스캐터를 그리게 되고, 여기서 이제 SD1이랑 SD2라는 지표를 도출하게 됩니다. SD1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교감신경의 활성도를 나타내며, SD2 같은 경우에는 교감신경의 활성도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러한 푸엔카레 플롯의 모양과 파라미터를 통해 인간 심박수의 변동과 심장 시스템의 비선형적 동적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논리니어 피처는 스캐터 플롯입니다. 해당 피처 같은 경우에는 선행 연구에서 사용된 피처로 심박 변동성을 분석하는 비선형 방법 중 하나라고 합니다. 앞선 푸엔카레 플롯과 유사하나 해당 스캐터 플롯에서는 연속된 3개의 RR 인터벌을 사용하게 됩니다. 앞선 푸엔카레 플롯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RR 인터벌과 그 다음번의 RR 인터벌, 이렇게 두 가지가 사용되었으나 이 스캐터 플롯 같은 경우에는 이제 X축에는 이전 심박과 현재 심박의 차이가 들어가고, Y축에는 현재 심박과 다음 심박의 차이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당 이 두 가지 지표를 가지고 이제 스캐터 맵을 뿌려서 이제 4분면을 기준으로 1사분면인 A++와 3사분면인 B-, 이렇게 이 두 개의 지표만을 사용하게 됩니다. 먼저 A++ 같은 경우에는 PNS, 즉 부교감신경과 관련이 있는 하트레이트의 감소를 나타낸다고 하고,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감신경과 관련이 있는 하트레이트의 이제 증가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해당 A++, B-, 이 지표들을 통해서 HRV의 자율신경 활동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설문평가 및 BD2 121 테스터를 통해 시간인지를 파악한 결과입니다. 설문 결과의 경우에는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적 부하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멘탈로드, 즉 정신적 부하 조건에서 안정상태 대비 설문 점수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결과를 통해 폭발 실험이 정신적 부하를 성공적으로 유도시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타임 퍼셉션, 즉 BD2 121 테스터를 통해 확인한 시간인지 결과의 경우에는 문헌엔 자세히 나와있지 않아 이 그 파지티브 릴레이티브 에러와 네거티브 릴레이티드 에러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이해하지는 못했으나, 파지티브 릴레이티브 에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정신적 부하 조건에서 값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역시 문헌에서는 성공적으로 정신적 부하가 유도되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결과는 타임 도메인 피처에 대한 결과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제 제일 뒤편에 T-테스트를 사용해서 단순 이 안정상태와 정신적 부하 조건 간의 두 조건 간의 통계 분석도 진행을 하였지만, 메인으로 진행한 분석은 이제 코릴레이션 분석입니다. 이 코릴레이션 분석을 사용한 이유에 대해 저자들은 단순히 두 그룹 간의 차이만을 비교한 것이 아니라 두 그룹 간 변화 추세의 일관성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먼저 타임 도메인 피처의 코릴레이션을 통한 통계 분석 결과를 보면은 결론적으로 모든 피처들에게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일관되게 작업 부하 조건에서 피처들이 유의미하게 이제 안정상태 대비해서 유의미하게 증가를 하거나 감소를 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해당 결과들은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였으며 특히 평균 HR의 증가는 부교감신경 활동이 정신적 부하 조건에서 감소하였으며 스트레스, 긴장,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심리 상태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 결과는 프리퀀시 도메인 피처에 대한 결과이며 해당 결과에서는 다른 모든 조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보이지 않았고 이 LF, 즉 로우 프리퀀시에서만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논리니어 피처에 대한 결과입니다. 해당 피처들에서는 푸엔카레 플롯으로부터 추출된 SD1과 SD2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마찬가지로 스캐터 플롯에서 추출된 A++와 B-, 역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고 합니다. 오른쪽 결과는 푸엔카레 플롯과 스캐터 플롯의 정성적 결과를 나타내며 왼쪽은 안정상태, 오른쪽은 정신적 부하 조건에서의 그림을 나타냅니다. 먼저 푸엔카레 결과를 보면은 저자들은 이 안정상태, 이 푸엔카레 플롯을 보고 이제 좀 해성 모양이라고 언급을 하였고 정신적 부하 조건에서는 이제 좀 부채꼴 모양이라고 표현을 하였으나 사실 좀 어떤 점이 다른지 조금 더 이제 감소를 한 경향을 보이긴 하였으나 좀 눈에 띄게 두드러진 경향은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스캐터 플롯 결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푸엔카레 플롯 결과보다는 조금 더 직관적인 추세가 나타났는데 안정상태 대비해서 이제 그 정신적 부하 조건에서는 A++가 확실히 중앙으로 좀 더 중앙으로 감소된 경향을 보였고 B-,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중앙으로 좀 몰리는 이 B-, 같은 경우에는 음수다 보니까 좀 증가하면 중앙으로 몰리는 A++는 이제 감소하면 중앙으로 몰리는 이러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앞서 메소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A++가 감소를 하고 B-가 증가를 한 경우는 이제 교감신경의 활성화와 부교감신경의 활동 감소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는 이제 아무래도 정신적 부하를 받았으니까 이제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고 그에 따라서 좀 심박수가 빨라지고 긴장과 공포 등의 정신적 부하 상태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결과는 상관관계 분석이 아닌 t-테스트를 사용한 일반적인 통계 분석 결과를 나타내며 빨간색으로 표시한 피처들이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던 피처를 의미합니다. 앞선 상관관계 결과와 마찬가지로 타임 도메인 피처들 같은 경우에는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해당 결과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스트레스, 긴장,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심리의 영향으로 좀 심박수가 빨라지고 그 영향이 좀 나타난 것이라고 합니다. 다만 프리퀀시 도메인 피처의 경우에는 앞선 상관분석 결과에서는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이제 로우 프리퀀시, 즉 LF에서만 이제 유의미한 차이가 좀 있었으나 t-테스트를 사용한 분석에서는 이제 하이 프리퀀시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로우 프리퀀시에서는 이제 좀 P값이 0.089로 낮긴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고 합니다. 해당 논문의 저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해당 논문의 저자들은 이 LF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은 없었고 하이 프리퀀시에 대해서만 좀 디스커션을 진행하였는데 하이 프리퀀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부교감 신경의 활성화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하이 프리퀀시의 감소는 이제 부교감 신경의 활동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해당 결과를 통해서 좀 선행 연구와 일치한다는 경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논리니어 피처 역시 상관관계 결과에서는 푸엔카레 플롯으로부터 추출된 SD1과 SD2, 스캐터 플롯에서 추출된 A++와 B-, 이 네 가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t-테스트 결과에서는 SD1과 SD2에서만 이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아래 이제 B-, 같은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났으나 좀 색을 다르게 표현한 이유가 이게 좀 실수인지는 모르겠으나 오른쪽 P값에 별이 처음에 안 붙어 있어서 저는 이제 통계차가 안 나는 줄 알았는데 좀 자세히 보니까 0.001로 통계차가 나는 것이라고 좀 통계차가 났었고 이제 저도 좀 잘못 표기된 건가 하고 이제 문헌을 좀 찾아봤는데 문헌에서도 이제 B-,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라고 언급을 하여서 좀 이런 실수도 있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표기를 해봤습니다. 어쨌든 이제 해당 결과 역시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신적 부하를 받았을 때 교감신경의 활성화와 부교감신경의 활동의 감소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해당 논문의 저자들은 이제 본 논문의 한계로 남성 피험자만 사용한 부분과 HRV 신호만을 분석하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이제 더 많은 피험자를 모집하여 여성 피험자도 모집하고 이제 더 많은 피험자를 모집하여서 이제 분석을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고
또 HRV 신호만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뇌파 및 EOG와 같은 신호도 함께 분석을 진행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본 논문을 읽으면서 도움이 되었던 부분은 심전도 신호 역시 비선형 분석을 시도해 볼 수 있고, 타임 도메인과 프리퀀시 도메인이 가지는 의미와 아무래도 비선형 피처들이 가지는 의미가 매우 다르지만, 심전도에 비선형 피처를 사용한 경우를 많이 접해보지 못해서 해당 부분을 시도해보고 좀 분석해보면은 저희도 좀 할 수 있는 좀 얘기가 많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고, 스캐터 플롯과 프엔카레 플롯 같은 좀 새로운 비선형 피처도 알게 되어 좋았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일반적으로 저는 통계 분석을 진행할 때 뭐 t-테스트나 사인랭크 같은 이제 이렇게 단순 두 조건 간의 비교만을 보통 수행을 하였는데, 이렇게 그냥 두 조건 간의 일관된 향상 또는 일관된 감소를 이제 코릴레이션 분석을 통해서 이제 수행할 수 있다는 점도 알게 되어서 좀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발표드릴 논문은 A Comprehensive Accuracy Assessment of 삼성 스마트워치 Heart Rate and Heart Rate Variability라는 논문으로 플러스1이라는 저널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해당 저널은 임팩트 팩터는 3.7로 멀티디스플리너리 사이언스 분야에서 Q2에 랭크된 저널입니다. 먼저 해당 논문의 인트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문단에서는 앞선 문항문과 마찬가지로 하트레이트와 HRV가 자율신경계 조절과 전반적인 웰빙을 반영하는 생리적 매개 변수라는 의미와 HRV가 우울증, 당뇨, 심리적 스트레스, 수면의 질 등과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HR 혹은 HRV는 ECG나 PPG를 사용하여 모니터링할 수 있는데, 이 중 ECG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제 좀 다른 활동을 하는 경우 홈베이스드 혹은 롱텀으로 이제 모니터링 하는데 사용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반면 PPG는 이제 많은 임상 및 상업용 웨어러블 기기에 구현되는 저렴하고 편리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PPG 기반 웨어러블 기기는 환경 노이즈 및 모션 아티팩트가 좀 발생하기 쉬우며, 이는 신호 품질에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한 HR 혹은 HRV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PPG 기반의 웨어러블 장치의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연구들에서 애플워치나 핏빗, 삼성 갤럭시 기어 등과 같은 스모크밴드를 사용해서 이제 추출한 PPG 신호를 가지고 HR 측정의 검증, 즉 하트레이트 측정의 검증을 조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존 연구들의 문제점은 대부분 이제 라보라토리 세팅, 실험실 환경에서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특정 신체 활동을 제한하고 실험을 진행하였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사전 연구에서는 안정 상태의 스마트워치 및 손목밴드는 정확도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해당 연구도 마찬가지로 실험실 환경에서 1시간 미만의 단기 데이터 수집으로 제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활동과 조건이 있는 일상생활 환경에서의 스마트워치의 HRV 정확도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삼성 갤럭시 기어 스포츠라는 스마트워치가 획득한 PPG 신호를 의료용 ECG 모니터와 비교하여 하트레이트와 HRV 파라미터 측면에서 조사를 하고자 하였고, 28명의 정상인을 대상으로 24시간 동안 모니터링하여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HR 및 HRV 파라미터를 피어슨 상관계수라는 기법을 사용해서 이제 평가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제 메소드에 말씀드리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피험자는 28명의 건강한 성인으로 14명의 여성과 14명의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HR과 HRV 같은 경우에는 삼성 기어 스포츠 스마트워치와 쉬머 ECG라는 의료용 ECG 측정 장비로 데이터를 취득하였습니다. 삼성 기어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20Hz의 샘플링 레이스로 PPG 데이터를 측정하였으며, 주손이 아닌 논 도미넌트 핸드, 즉 이제 주손이 아닌 손에 착용을 하였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은 없었으나 보통 오른손잡이들이 왼손에 시계를 차는 것처럼 좀 비슷한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쉬머 ECG 같은 경우에는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센서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 밴드를 흉부에 착용하여 리드2 방식으로 이제 ECG 데이터를 취득하였다고 합니다. ECG 데이터는 512Hz의 샘플링 레이스로 취득되었다고 합니다. 오른쪽 아래 표는 피험자들에 대한 간단한 정보인데 특별한 큰 내용은 없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잠깐 멈추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데이터는 두 센서를 이제 삼성 기어 스포츠와 쉬머 ECG 이 두 센서를 동시에 착용한 상태로 24시간 동안 피험자들이 일상생활을 할 때 측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측정된 데이터는 모두 5분의 세그먼트로 분할한 뒤에 아래와 같은 순서로 전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전처리 같은 경우에는 먼저 필터링을 진행하고 피크를 디텍션한 다음에
노이즈 피크를 제거를 하고 피처 익스트랙션을 하는 순으로 전처리 되었습니다. 필터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워치에서 측정한 PPG 신호에는 0.5Hz의 하이패스 필터링을 적용하였고 ECG, 이 쉬머 ECG라는 이 ECG 신호 같은 경우에는 0.5에서 100Hz의 밴드패스 필터를 적용하였다고 합니다. 이 필터링 대역에 대해서는 이유는 좀 따로 문헌에 언급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마 R피크를 디텍션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뭐 두 신호를 해당 전처리 방법으로 이제 필터링을 진행하여도 피크를 디텍션하는 것 자체에는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특별한 언급은 따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 이제 전처리된 신호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피처를 추출하였는데 타임 도메인 피처 같은 경우에는 앞서 문헌에서 설명드렸던 이제 피처가 그대로 사용되었으며 여기 NN 인터벌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쉽게 그냥 RR 인터벌이랑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리퀀시 도메인 역시도 이제 로우 프리퀀시 파워와 하이 프리퀀시 파워 그리고 이 레이시오 이렇게 세 가지를 앞선 문헌과 동일하게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추측한데 0.5Hz 하이패스 필터를 둘 다 적용을 하였는데 사실 여기 로우 프리퀀시나 하이 프리퀀시 모두 0.5Hz 미만의 이제 주파수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뭐 따로 이 문헌에 언급은 없었으나 추측한데 이 필터링을 적용한 뒤에 피크 디텍션하고 노이즈를 제거한 다음에 원신호 즉 이제 필터링을 적용하기 전 데이터로부터 다시 이 주파수 파워를 계산하지 않았나 일단 추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이제 피크가 디텍션된 예시이며 PPG 신호와 ECG 신호 모두 이제 R피크가 좀 잘 검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면은 먼저 해당 결과는 이제 슬립 타임, 즉 수면 시간 동안 삼성 스마트워치와 이제 쉬머 3 간의 신호를 비교한 결과이며 본 연구에서도 앞선 문헌과 마찬가지로 이제 피어슨 코릴레이션 코릴레이션을 사용해서 통계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다만 앞선 문헌과의 좀 다른 점은 앞선 논문에서는 이제 피처들이 안정 상태와 정신적 부하 상태 간의 일관된 향상 혹은 감소를 보이는지를 좀 파악하기 위해 코릴레이션을 사용하였다면 본 연구에서는 이제 그냥 단순하게 이 삼성 스마트워치와 쉬머 3로부터 도출된 이 피처들이 유사한지 좀 유사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코릴레이션 분석을 수행하였다고 합니다. 그 결과 이제 모든 피처들에게서 타임 도메인 피처와 주파수 도메인 피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좀 상관관계를 보였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타임 도메인 피처들에 대해서는 이제 좀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가 대부분 이제 0.7짜리가 하나 있지만 이제 대부분 0.8, 0.9 이상으로 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주파수 도메인 피처들 같은 경우에는 0.8 미만의 좀 낮은 조금 약한 상관관계 결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각 피처들의 정상적인 결과인데 이제 Y축이 ECG, 그 쉬머 3라는 의료용 ECG 기기를 통해 도출한 ECG 신호이고 X축이 PPG, 즉 스마트워치로부터 추출한 PPG 신호의 결과입니다. 해당 그래프는 이제 그 검은색 선인 Y는 X선과 R스퀘어의 선인 이제 빨간 선이 얼마나 유사한지를 보고자 하였으며 두 선의 기울기가 해당 그림처럼 좀 일치를 할수록 이제 두 신호가 매우 유사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좀 멀어질수록 두 신호가 좀 차이가 있다고 이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신호라고 하는데 이제 피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를 보시면은 타임 도메인 피처들 같은 경우에는 이 A, B, C, D, E 여기까지 타임 도메인 피처들 같은 경우에는 이 SDNN 즉 RR 인터벌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제외하면은 거의 모두 유사하게 좀 이상적인 패턴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프리퀀시 도메인 피처들과 이 SDNN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좀 이 추세선과 좀 차이가 디퍼런스가 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결과는 이제 수면 시간이 아니라 깨어있는 시간에 깨어있는 동안에 이제 삼성 스마트워치와 이 쉬머 3 ECG 신호 간의 비교 결과입니다. 깨어있는 시간 같은 경우에는 24시간에서 수면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을 분석에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결과를 보면은 사실 조금 이해가 안 됐지만 N수가 많아서 그런지 통계차는 모든 피처들에게서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이 하이 프리퀀시 같은 경우에는 뭐 0.13의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를 가지고 있지만 통계적으로 좀 유의미한 차이가 났다고 하고요. 또 그 AVNN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높은 0.8이 넘어가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고 그 다음으로 이제 HR 이 할트 레이트 같은 경우에도 0.67 정도로 이제 좀 중간
이상의 이제 좀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나머지 피처들 같은 경우에는 좀 낮은 0.5 미만, 0.4 미만의 좀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성적으로 보아도 이 AVN과 좀 HR만이 이제 좀 기준선과 거의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며 나머지 피처들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디퍼런스가 좀 큰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해당 결과들을 통해 본 논문의 저자들은 이제 수면 구간에 대해서는 스마트워치가 그래도 높은 정확도로 할트레이트나 그 HRV를 측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깨어있는 동안에는 이 AVN이나 그 할트레이트 정도만이 이제 허용 가능한 정확도를 가졌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일상 활동 중 스마트워치를 활용한 HR이나 HRV 측정을 위해서는 신호 품질 개선을 위한 노이즈 제거 기술 및 수집된 신호의 이제 정확한 퀄리티 평가 기술이 좀 신호 퀄리티 평가 기술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또 이제 본 연구에서는 이제 좀 24시간의 데이터를 사용을 하였는데 더욱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는 며칠 혹은 몇 주 동안 측정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좀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사실 본 논문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기존의 스마트워치와 실제 ECG 간의 비교를 진행한 문헌을 몇 가지 보았을 때 대부분 이제 통제된 환경에서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본 논문처럼 일상생활에서 측정한 데이터와 이제 실제 의료용 데이터를 비교한 논문을 보지 못해서 좀 흥미로운 부분이 많아 준비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이 심전도만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좀 다양한 분석을 진행하기에는 제한이 있었던 것 같고 단순 비교가 본 논문의 목적이었기에 생각보다 결과가 좀 너무 적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더 코릴레이션을 활용한 유사도 비교를 수행하였는데 아무래도 PPG와 ECG로 이제 좀 신호가 다르기 때문에 HRV 피처를 추출하여 비교할 수밖에 없었고 사실 HRV 피처만으로도 뭐 스트레스, 당뇨 등과 같은 많은 부분을 알 수 있다고 하기에 좀 충분하긴 하지만 보다 좀 다양한 방법으로 코릴레이션 외에 다양한 방법으로 비교를 진행하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수면 상태에서는 좀 이 스마트워치만을 사용하여도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좀 얻을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고 깨어있는 동안에도 그래도 모든 피처는 아니지만 일부 피처는 그래도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었기에 좀 스마트워치를 활용한 헬스케어 좀 서비스 시스템을 좀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 실제 스마트워치를 사용해서도 좀 도움이 어느 정도는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